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매우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외 자산 거래소 앱 28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 이용을 못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자산 거래소 왜 이용이 불가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포인트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IO 신고 거래소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해외 거래소는 이용 자체가 힘들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자 명단 등록이 되어져 있는 27개 거래소 빼놓고서는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 담당 부서 가상자산 검사과 담당자 전문 형식이고요. 연락처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불법 가상자산 취급자가 너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FIU가 수사기관 통보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7개 외적으로 나와져 있는 거래소는 대부분 모두 다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불법을 했냐라고 이제 분류가 좀 애매모호하게 이때까지 가다가 이제 확실하게 뭐 대통령도 바뀌고 이제 하다 보니까 부처들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일을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불법 행위, 작은 스탁 부분 이런 취기가 좀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든지 아니면 SNS로 홍보 알선 가로치고 레퍼럴도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퍼럴 하는 새끼들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환치기 부분인데 이 내용이 그럼 왜 나왔을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필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환율 부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게 국내 코인 투자할 때도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요 시기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요 시기 때 떨어졌는데 이거 별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함축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외환에 따른 변동 사항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외적으로 그냥 강력하고 임팩트 있게 있는 내용만 추려가지고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꽤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뽑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급등 10가지가 유동성, 한미 금리 격차,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확장 재정을 통해서 슈퍼 예산 700조 원 부분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국민연금, 서학개미, 기업달러 보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임팩트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에 30조 원씩 이제 미국, 한국 협약 조건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오히려 해외에 있는 쪽에 투자가 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투자를 잘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23년도 이후부터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금이 계속 몰릴 거냐? 그거는 이제 WGBI라고 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선진국 편입 집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채권을 어느 정도는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연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외환 인센티브 제도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낼 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에 워낙 이제 한국이 외환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외환 사이즈에 따른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거기에 따른 추가 옵션 사항을 또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크면 약간은 미국이 한시적으로 요거 좀 재조정을 좀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쉽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연금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 가지고만 하거든요. 그 재원이 해외 투자 부분에 800조 원에 10%의 추가 5%에서 15%면 100조 원 조금 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좀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러냐? 24년도에서 25년도 요 시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땠습니까? 24 시즌에서 25 요 시대쯤에 엄청나게 많이 튀었죠. 이때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꽤 많이 튀었습니다. 그쵸?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24년도 때 30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못 잡았는데 당연히 이거 잡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적인 추이로 또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약간 1,500원 구간대 부분에 좀 모호하게 스탠스를 최근에 금리 동결하면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잡으셔도 안 되고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잡게 되면 기업에서 어차피 뽑아 먹어야 되는데 기업이 환차익 부분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이 가이던스를 다 잡아먹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8년 동안 미국한테 상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게 환율을 좀 누른다라는 척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수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선순환 사이클로 계속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보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역푸가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레퍼럴 부분 추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역푸가 계속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 대부분 잔류해서 남아져 있는 분들이 적립식으로 하시는 유형보다 선물 투자 유형 비율이 그래도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빠져나가고 레퍼럴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선물 시장 부분에 따른 개인 비중도 좀 많이 줄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럴 그런 광고 영업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니까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참여율이 좀 저조해진다라는 건 유동성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김프가 끼다라는 것이 이제 차라리 조금 더 나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이제 돈 자랑하는 형태도 나중에 VPN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그래도 대부분 이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윈터 뮤트에서 리서치가 나온 게 있는데요. 30일 평균 변동성이 9%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같이 무변동성이 장세가 찾아오고 그 시기를 벗어난 장기적 상승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분포도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패턴에서도 이제 윈터 뮤트는 조금 더 유리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의 푸사카 업그레이드 부분은 확장성을 잘 키워놨습니다. 처리 속도도 상당했는데 이용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용 비율이 열어놓았는데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 8차선까지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이용자 수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듯이 개발자는 투자자에 있는 그 관점을 잘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놓친다라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좀 하면서 가는 게 좋은데
항상 이런 핀텍을 조금씩 좀 틀어져 나가는 게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꼭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좀 많이 쓰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확장성을 다 갖추어졌던 이제 모델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업만 잘해서 잘 써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년도 때 여전히 양자 부분에 따른 퍼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모면하면서 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러셀 2002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됐든 간에 미국의 국가라는 산업 추이에서 신산업을 육성을 잘 시켜서 부채를 녹여버리겠다. 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으로 부채를 녹여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무지막지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부분에 있는 레퍼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공지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 애초에 그냥 거래소에서 한국 부분을 이제 레퍼럴을 거의 다 정리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전 낫다라고 봐요. 매번 이제 레퍼럴로 돈 버는 새끼들이 지가 지 실력인 줄 알고 그렇게 깝치는 애 새끼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계기가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부스러기 때문에 코인 생태계가 약간 좀 더 변질되었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그냥 적당하게 이용을 하고 적당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SNS 활동하고 그런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까지 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도가 지나친 행동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피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제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항상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